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정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숀 콘레이 백악관 주치의는 어제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가 모두 종료되었으며 이번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일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가 매우 잘 진행되었고 토요일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하게 공식 일정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력이 완전히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적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치료를 받고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플로리다의 주를 시작으로 대선 유세를 재개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의 숀 해니티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는지 수차례 물어봤으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아보트사의 코로나19 고속검사가 속속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검사를 통해 나오는 결과에 집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고속검사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주 전체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고속검사를 통한 양성 판정은 확진 환자가 아닌 유력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WSB-TV는 고속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확진 환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주는 남부에서 조지아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에는 지금까지 2만 1000명 이상의 유력 환자가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 웹사이트의 코로나19 현황에 고속검사 결과가 곧 포함될 것이지만 여전히 확진이 아닌 유력 환자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석을 두고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카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는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는 켈리 러플러 의원 자리를 놓고 21명의 후보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석은 현재 2석이며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상원의원 2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거주 지역 내 코요테 등의 야생동물 출현을 거듭 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는 둘루스에 위치한 제약회사 보링거 잉글하임과 협업을 통해 광견병, 즉 레이비스 백신을 비행기를 이용해 동부 지역에 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를 통해 살포되는 백신은 야생동물들을 위한 미끼이며 겉은 왁스, 속에는 백신 약물이 들어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앤 마키 보링거 잉글하임 관계자는 미끼는 반려동물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며 만약 코요테와 같은 야생동물을 마주한다면 도망쳐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는 계획을 세운 무장단체가 사전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하고 폭발물 구매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이번 여름부터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하며 휘트머 주지사의 별장을 몰래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한 단체는 경찰과 주의회 의사당을 공격해 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휘트머 주지사는 코로나19 봉쇄 조치 도입으로 인해 봉쇄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적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예일 대학을 상대로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와 백인을 차별해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예일대 전체 합격자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라고 법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예일대 측은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으며 입시 과정은 공정하고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텍사스주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마이애미 말린스를 7대0으로 완파하며 19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LA 다저스와 맞붙게 됩니다. 브레이브스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신시내티와 마이애미에게 단 한 차례도 경기를 내주지 않으며 투타 모두에서 막강한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저번 시즌까지 류현진 선수가 몸담았던 LA 다저스 또한 포스트 시즌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며 두 팀 간의 치열한 경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신예 포수 윌 스미스는 어제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포수로서는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한 경기 5개의 안타의 신기록을 달성하며 LA 다저스의 기세가 매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인 9일에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1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83만 9,349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7,8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6,6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5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2만 7,407명, 누적 사망자는 7,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29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581명, 누적 사망자는 583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461명, 누적 사망자는 421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294명, 누적 사망자는 437명입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